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실력은 언제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실력은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 거대한 위기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닥쳐왔죠.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는 모여 있으면은 더 쉽게 퍼지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많은 회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 대기업들도 아직까지도 다 재택근무를 하는 데가 있고, 뭐 세계 빅테크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재택근무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경쟁력이고, 이 재택근무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사회한테 뭐 재택근무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조건 재택근무는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뭐 재미없는 주제지만 더 떠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아쉽게도 뭐 생산직에 계시거나 뭐 장소에서 뭔가를 생산해야 되거나 요리를 하셔야 되거나 어떤 서비스를 직접 이렇게 수행하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실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어떤 오피스에서 그냥 머리를 쓰는 일, 생각을 통해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사무실에서 저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를 위해서, 심지어 재택근무는 재택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못 하는 사람들에서도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일단 우리가 9 to 6가 보통 표준 시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표준, 대부분의 회사의 업무 시간인데 그거가 표준이기 때문에 아침 통근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죠. 그때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근에서 빠지면은 10%라도 5%라도 뭐 20%라도 여유가 생기겠죠. 실제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면 어떻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출퇴근이 없으니까. 그거는 모두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재택근무가 왜 어렵냐? 이거는 신뢰관계가 뭐 그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과의 가족, 그 사람과의 회사, 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별 희한한 얘기 다 들었는데 대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재택근무를 시켜놓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만 있어라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아닌 회사도 많아요. 그냥 뭔가 보수적인 거야. 재택근무를 할 때 카페에 가서 하면 안 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회의를 하면 이제 뒷 배경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가 나왔을 때 집이 아니면은 뭐 엄청 뭐라 그러는 대기업도 있었대요. 뭐 왜 그런지 저는 그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재택근무라고 해서 굳이 집에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카페 가서 해도 되고, 뭐 어디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 구립도서관, 이런 시립도서관 가면은 그렇게 테이블만 따로 빼놔서 노트북을, 말은 안 하고 노트북만, 왜냐면 노트북을 이렇게 탁탁탁 하면 시끄러워서 안에서는 못하게 하고 밖에서는 노트북만 따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요. 그런 데도 있고, 뭐 야외도 있고, 야외 이렇게 좀 시원한, 뭐 하루 종일 거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택근무의 매력이라는 거는 뭐 굳이 거기서 8시간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그 맛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맛, 리프레시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신뢰관계가 구축돼서 얘가 일을 하던 어디서 하던 말던 그걸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통제하려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회사가 얘한테 신뢰감이 약한 거예요. 얘가 농땡이 피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웃풋만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굳이 주 40씩 모든 사람의 일의 효율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40시간 걸릴 거 42시간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40시간 걸릴 거 38시간 걸리면 2시간 아낀 거죠. 역량 차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거에 따라서 뭐랄까. 근데 회사에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역량 차이가 나도 그걸로 고가를 다 매겨서 그걸 보상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 재택근무가 되면 뭐가 좋죠? 내가 효율이 높아서 40시간 걸릴 거를 30시간에 해내면은 10시간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어떻죠? 내가 일 다 끝냈어. 퇴근한
요즘에는 예전 쌍팔년도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갖고 자유롭게 퇴근하는 회사가 많지만 여전히 그거 어려운 그렇게 자유롭게 내가 일 끝냈다고 부장 안 나갔는데 먼저 나가기 쉬운 회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재택근무 어떻죠? 너무 좋잖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역량되면은 빨리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굳이 9 to 6로 할 필요 없어. 어떤 거는 팀 단위 업무가 있고 회의가 있는 거는 그 정해진 모여진 시간에 하면 되는데 아닌 일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순전히 개인 역량만 필요한 일 어떻죠? 뭐 그날 저녁에 약간 떼서 해도 되잖아요. 왜? 낮에는 내 또 개인 업무 보는 거야. 병원 갈 사람도 있고. 왜냐면 대한민국 그 진짜 회사 거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아팠을 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굳이 이렇게 좀 회사가 플렉서블하지 않으면 굳이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재테크모면 어떻죠? 병원에 9시, 10시에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이 재택근무는 장점이 너무 많아서 진짜 입이 아플 정도야. 운동도 여러분 어때요? 다 업무 시간이 비슷하니까 6시, 뭐 7시, 8시에 사람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2시에 가봐. 한적하잖아요. 한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낮잠 자면 효율성 올라가는 거 알죠? 회사에서 낮잠 자려면 이렇게 자려면 이렇게 막 점프하고 그러거든요. 피 안 통해갖고. 근데 집에서 시원하게 소파에서 침대에서 20분 딱 알람 맞춰놓고 드러너 잡아요. 아데노신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붙었던 거. 그럼 또 효율도 개운하게 올라가요. 저는 낮잠 잘 자요. 저희 회사 와서도 저기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도 10분, 20분 잘 자요, 저는. 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죠. 재택근무가 그냥 100% 우리는 코로나 전부터 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얼마나 저는 저희 상상 스퀘어 조직에 자부심이 있냐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럼 표준 업무 시간이라는 걸 저희는 제가 야 이거 2시간 안에 끝내 이렇게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린 게 아니라 팀장님, 김주현 팀장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뭐 목련아 PD도 있었었고 그때부터 되게 초창기부터 뭐 글 쓰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여러분끼리 합의를 봐서 저희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표준 시간으로 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직업 윤리 의식이 높아서 그거를 엄청 타이트하게 잡아 갖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안 하면은 8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은 진짜 밀도 있게 하면은 빨리 하고 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막 최근에 이제 댓글도 보면은 그거예요. 그냥 뭐 들어보면 얼추 말이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재택근무의 단점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업무와 삶이 구분이 안 되는데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가서 근무하면 되잖아요. 카페 같은 데도 있고 구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요즘에 이런 뭐랄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서 해도 회사에서 9 to 6로 딱 정해놓고 그 회사가 그거를 딱 합의를 봐야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높아야 된다니까요. 6시 이후에는 연락 더 이상 해도 내일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내일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 회사 이제 단톡방 슬랙 같은 데다가 10시, 8시에도 놉니다. 근데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그거를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얘가 8시, 10시에 뭘 남겨놨으면 뭔가 대답하고 싶고 근데 우리 직원들은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그 5% 꺼버려요. 그걸 대답 안 해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놈의 새끼 이거 대답 왜 안 했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8시에 송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길 때 있거든요. 그때는 원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보는 거예요. 잠깐만 보면 되거든요. 5분, 10분만. 처음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었나 안 올라갔었나 왜냐면 오디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뭐 이렇게 버벅거릴 수도 있고 뭔가 또 잘못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실수는 나오는 거는 또 뭐랄까 100번 하면 한두 번 뭐 1000번 하면 뭐 5번 6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이거가 9 to 6로 합의를 보면 되는데 이게 합의를 못 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가족 간의 신뢰. 그거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벌이 부부가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만 남성분만 남편만 아내만 아이가 혼자서 일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가 있으면은 집에서 일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나 남편은 만약에 육아를 전담으로 하고 있으면은 일을 하고 있는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걸 좀 도와줘. 그러면은 거기서 맞아요. 일이랑 삶이랑 섞여 버리니까 피곤해요. 그럴 때는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이거는 원래는 출근하면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건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밀도 있게 카페 나가서 일하다 오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거긴 그거는 저는 진짜 사랑의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객관적으로는 냉정하게 아내랑 남편이랑 합의를 봐야 돼요. 9 to 6는 업무니까 내가 밀도 있게 일하고 오겠다. 거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에 있으니까 도와주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회사에 있으면 부장한테 막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보 이거 슈퍼 가서 이것 좀 사다 줘. 부인 이거 좀 빨래 좀 널어줘. 나 지금 당장 회의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맞거든요, 그게. 그거는 내가 평소에 가족과 대화를 얼마나 잘 풀어가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걸 마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왜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돼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죠?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른 거는 그냥 문제 오브 문제예요. 이건 완전 잘못된 건데 그러려면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부동산 값이 내려오나요?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동산 값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뭐죠?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 많은 곳은 집값이 겁나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판교는 뭐 부동산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왜냐면은 솔직히 7, 8년 전에 여기 그렇게 뭐 15년 전에 판교가 셋업이 처음 냈을 때만 해도 직장이 이만큼 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 정도로 잘 나가지도 않았고 뭐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가 뭐 대박을 치지도 않았고 NC가 이만큼 돈을 벌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다 막 연봉이 막 거기서 막 이제 좀 연차로 막 과장급 되고 거기서 FPS 받으면 세전으로 다 1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뭐 스톡 옵션도 있다 그러지. 만약에 부부가 같이 네이버에 다니면서 30대인데 좀 이제 시니어급이죠. 둘이 합쳐서 연봉 2억이 넘어요. 막 거기다가 짠돌이 부부 진짜 가장 없이 1억 저금할 수 있어요. 1년에. 진짜 짠돌이 부부. 실제로 그럼 진짜로 제가 아는 커플이 있는데 그거예요. 둘 다 삼성이에요. 둘 다 지금 책임이 넘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수석에 가까워진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반도체, 한 명은 가전이라서 가전은 좀 PS가 적지만 둘이 합치면 연봉은 진작에 1억이 넘었어요.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저축 습관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벌써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여자친구는 학교 후배들인데 4살 어린데 이 친구들은 대출을 다 갚은 지 집 사서 대출을 갚은 지 옛날이고 자기네 힘으로 예? 투자도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건데 그러면 어때요? 이 만약에 재택근무야. 그럼 어때요? 이 공간의 제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좀 멀리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멀리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의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메이저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쉽진 않겠지만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 답답한 부동산 시장에서 작지만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상스퀘어가 이제 고 대표님, 고 작가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이제 커머스가 생기기 때문에 뭐 완전 재택은 쉽지 않겠지만 뭐 모두 뭐 주 5일 출근 그런 건 저희는 할 이유도 없고 이제 저희가 더비도 개발자를 이제 올해 뽑을 건데 지금 이사님들만 계시는데 창업자만 있는데 뭐 저희는 5일 출근을 할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얼굴도 봐야 되고 오프라인 미팅이 또 오프라인 미팅이 온라인 미팅에 대해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바이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또 장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믹스드로 갈 거예요. 믹스드. 혼합형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재택근무라고 해서 여러분 대기업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냐면은 또 재택이지만 나는 그래도 사무실 출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또 사무실 출근을 해주게. 왜? 거기 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옵션이 많아요. 그냥 항상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일반인보다 유리한 거는 옵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택근무라는 옵션이 생기면은 내가 월급쟁이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옵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내가 부자랑 같은 맥락,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권이 더 생긴 거라는 거는 부자랑 똑같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네이버 댓글 뭐 이런 데 봐도 재택근무 쓰레기다, 재택근무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아내랑 자기 남편이랑 싸운 거를 일반화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다음에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댓글 보면 막 배댔대 그러면서 주류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게 더 많이 빨리 퍼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택근무는 누가 정말 중요하냐면은 또 맞아요. 재택근무의 단점도 있다니까요. 집에서 하면 아까 막 이렇게 9 to 6를 해야 되는데 그 9 to 6면 딱 합의 봐야 되는데 그거가 뭐가 좀 악용돼서 집에서 막 52시간 그거 안 지키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딱 칼같이 약속을 하고 이 시간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대화를 안 해도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도 많다니까요. 얍실하게 그거 악용하는 데도 회사도 있고. 근데 저희 상상 스퀘어는 어떠냐? 저희는 코로나 전부터 했죠. 저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추가 근무를 적어요. 추가 근무 12시간 했습니다. 뭐 8시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은 여러분 52시간 규제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52시간 넘어간 친구 저거 하면 다 줘요, 돈을. 저희는 진짜 그 소위 이렇게 비하적으로 반환할 때 자가격이니까 조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안 준 적이 한거 웬만한 대기업도 여러분, 그러니까 좀 나쁜 대기업은 야근 수당 안 줘요. 그다음에 뭐 대유를 준다면 대유를 못 쓰게 하고 별 미친 대기업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줘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거에 너무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재테크의 성공은 누구한테 달렸냐면 리더한테 달렸어요. 팀장, 부장, 상무,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한테 달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잘하면은 자기 규율, 직업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인재 오브 인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올 거고 이 선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거고 의사소통도 훨씬 빨라질 거고 효율도 올라갈 텐데 뭐 우리나라에 독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독서도 안 하고 조직 문화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안 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야. 재택근무라 그래서 5일 다 재택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뭐 하루는 출근하고 뭐 이틀은 출근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식 화목만 출근하는 거야. 월수금 재택을 하고. 일단 여러분 그 월요일에는 그 연구들 봐요. 월요일에는 교통사고도 더 많고 일요일 후유증 때문에 심지어 심장마비도 더 많이 걸린다. 우리 다 자료로 봤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은 출근 안 하는 거야. 일단 벌써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그 업무 같은 걸 잘 조정해 놔면은 일요일 날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해놓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오전에 좀 여유롭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 별의별 변형으로 뭐 이거를 모디파이 하면은 정말로 좋은 전략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볼 거예요. 뭐 그냥 재택근무 뭐 페이스북 이런데 뭐 네이버 뭐 이런데 뭐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거 쓰레기다 단점이 더 많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랑 개인의 문제랑 구별을 못하는 게 가슴이 너무 안타깝죠. 신박사 TV는 이런 거 얘기하는 채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은 조직의 장이고 그다음에 언젠간 여러분이 지금은 뭐 대리시고 뭐 신입사원이어도 10년 뒤면 과장 되실 거고 과의 장이 되실 거고 부의 장이 되실 거고 팀의 장이 되실 테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나올 텐데 무조건 우리가 재택근무할 수 있으면 재택근무는 확산해서 그냥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재택근무의 나라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 돼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10만 졸꾸러기가 양성이 돼서 이거 퍼뜨려야죠. 너무 저는 우리는 항상 이거 따져봐서 되게 수준 높은 채널이잖아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수준 정말 높고 개인의 문제야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와 그냥 일시적 문제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뭐 요걸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막 빅마우스가 돼서 계속 떠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안타깝고 슬프죠. 어쨌든 재택근무는 단점보다 장점이 압도적이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해내고 해내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재택근무 정말 많이 폈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 다 으쌰으쌰 잘하셨으면 좋겠고 리더분들 더 장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의를 잘 봐주셔서 재택근무의 효과가 더 증대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